제가 그 김종욱 PD님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이력이 많아서요. 작가님은 저 그냥 PD라고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모두는 PD님이 좋으세요? 작가님이 좋으세요? 네, 일단 작가님 운동화 신고 오셨거든요. 막 달려 나오실 때 박수 좀. 네, 너를 만났다 김종욱 PD님,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너를 만났다는 아주 멋진 책으로 저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그런 토론이 준비가 또 되어 있어서요. 짧은 시간 30분 작가의 만남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프런트에 내려가서 마이크 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세요? 만나 뵈시니까 멋지신가요? MBC 방송국에 계시는 게 멋있는 것 같으세요? 작가의 지필이 그려지세요? 다 좋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책에 정말 잘 나와 있긴 해요. 그래도 우리 직접 피디님이 어떤 기획하에 어떻게 이 책을 탄생시키게 된 어떤 고민이, 문제제기가 무엇이었는지 독자한테 좀 메시지 주는 거 우선 먼저 들어보고 네, 질문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하고 이번 이 방송 혹시 보셨나요? 네,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을 했고요. 짧게 얘기하면 가상 공간 안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실제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저희가 잘 하는 어떤 인물의 촬영과 결합시켜서 구현을 해내서 관객분들께 보여드렸었습니다. 그게 어떤 좀 나름대로 큰 반응이 있었고 그게 평범한 방송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정리한 책을 써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었거든요. 이런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물론 책이든 방송이든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하셨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거는 항상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 뭐 이런 걸 또 주시하고 있다가 또 저희는 이제 직업이 PD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합쳐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만약에 보셨다면은 되게 좀 강렬해요. 사실 방송이 좀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조금 그래서 좀 신파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좀 강렬하고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는 좀 많이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직업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게 돼요. 그래서 인터뷰만 정말 수천 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직업적으로 살면서 그리고 너무 쉽게 저 사람의 얘기는 뭘까 이렇게 판단하고 막 제가 만들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뭐 잘 맞는 것도 있고 잘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의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이게 자기 얘기를 보편적으로 건드린 어떤 정서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잘 봤다가 아니라 느닷없이 1990 몇 년도에 내가 딸을 잃었던 이야기. 그때 뭐 무슨 되게 건조하게 그리고 나서 뭐 마이 시스터 힘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어떤 운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많이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저는 좀 겸허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PD니까 사실 작가라는 거는 좀 익숙하지 않고요. 직업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까를 고민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마음을 건드린 게 있다면 그거는 보편적인 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도 만약에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아까도 저 강릉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이게 강릉에서 군생활 해가지고. 네. 옆에서 이렇게 아까 어머님들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왜 이 노래를 제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막 옆 사람이랑 막 이렇게 뭐 하고 싶고 손뼉 치고 싶고 막 이러는데 뭐 저런 노래들 사실 그렇게 트렌디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최신곡도 아니고. 근데 마음속에 막 뭐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MT 왔을 때 같은 거. 뭐 여러분은 또 다른 기억이겠지만 저는 방송을 10여 년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트렌디한 걸 쫓아요. 방송국 PD들도. 되게 감각적이고 싶어해요. 내가 감각하면은 이 구역의 왕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몰아붙여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감각이란 게 보편성에 대한 거, 우리가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거를 이해하는 거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협소하고 뭐 이런 것도 모르겠고, 하여튼 좀 질척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사실 설명하기는 힘든데 모든 문학을 하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방송을 만약 보셨다면 여러 가지 장면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은 끝나고 날 때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사실 약간 그런 연출을 기대하면서 가족분들을 떨어뜨려 놓긴 하는데 이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의 장면은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장면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실을 저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때 항상 가족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카메라가 찍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혼자서 마주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운명적인 순간을. 그때 이렇게 딱 항상 매번 가족을 안심시켜요. 환자는. 항상 매번 가족들은 막 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수술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나와서 그 어떤 가상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체험을 끝내고 나서 그 가족들이 껴안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뭐랄까, 그러니까 변명을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기술적으로 뭘 적용해서 어떤 데모를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입증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을 위해서 이거는 어떤 이벤트일 뿐이고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겠죠. 근데 그 눈물 흘리는 게 좀 막힌 눈물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약간 조금은 털어낸 서로 말 못했던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는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그게 얼마나 슬픈가를 막 찍어내서 강조하겠다는 오해를 하지 말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뭐 인간이란 항상 어떤 일을 겪어도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이 주는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힘도 아마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나름대로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알맹이는 그거였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고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토론을 또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책도 재밌게 혹시 읽으셨나요?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쓰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한번 써봤습니다만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기서 또 책을 읽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팔렸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네. 아마 독서 콘서트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콘서트. 근데 저 무슨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독자랑 만나는 시간이니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독자한테 주시는 메시지 아무거나 주시죠 이랬는데 자 제가 왜 이게 휴먼테크를 고민하셨을까 PD라고 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 졸업하셔서 2002년에 MBC 교양 시사교양 PD로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책은 안 팔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를 만났다 시리즈로 연출을 하셔서 ABU 다큐멘터리 대상이고요. PD 대상 멋진 실험 정신상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컨텐츠 대상 문체부 장관상 표창 수상으로 상은 굉장히 많으셨던 책은 만족할 만큼 안 파시셨을지는 모르지만 상복은 터졌던 PD이자 작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저는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참 참아야 되는데 사회자가 울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기술의 힘을 빌려서 하늘나라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모티브고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자공학과를 나오신 PD분이 고민을 시작해 주셨고 저희는 너를 만났다를 통해서 책 속으로 지금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 사회자가 마이크를 지금 프론트에서 드릴 테니까요. 질문을 좀 해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여기 강릉에 빨리 왔습니다. 근데 사실 작가를 만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도서실에 책도 없고 책도 못 샀고 사실 일찍 와서 보니까 저 앞에 책도 아닌 것이 저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김소우 작가님이 PD님이 말씀하실 때 맞다 저게 책이지. 제가 부산사대국어교육과를 나왔거든요. 나이가 60 하나인데 그때 대학교 때 배울 때 뭐라 하냐면 제목을 잘 적어야 해. 작품은. 근데 제목을 굉장히 잘 정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시간에 코로나 시대 때 너를 만났다. 정말 이 딱 비주얼을 보면 작가님, PD 제가 와서 우리 다른 선생님 그 책의 앞부분을 작가의 말 읽어봤거든요. 부모가 원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휴먼 다큐를 제작을 하고 많은 상을 받고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강릉에 여러 번 왔지만 또 이 허균, 허난설은 또 기념관에 와서 김종우 작가님, PD님을 만나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미래도 특히 강릉에 제가 오면서 느낀 게 8번 국도 부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에 8번 국도의 그 상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내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또 24년에 무슨 대회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8월 19일 23년 8월 19일 6시부터 9시까지 독서토론 콘서트에 참가해 주시고 또 서울에서 멀리 먼 걸음 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참가해 주신 전국에서 오신 분들 또 강릉에 계시는 분에게 저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학생들에게도 또 이 기쁨을 꼭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독자로서 감사하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책이 아마 학교에서도 살아 움직이겠네요. 네, 부산에서. 자, 그러면 만나고 싶었다고, PD님 만나고 싶었다고 말씀하셨던 분 계셨죠? PD님 이 책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 그 전자공학과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문창과 나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문체도 뭐랄까 정갈한데 따뜻한 작가님의 시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실 때 수술실에서 나온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초점 앵글을 맞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저 마음이 영상보다는 책에 더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절히 울면서 또 작가님의 그 따뜻함을 저는 만났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나연인의 가족하고 추모신가요?
그분들 이후에 그 영상 찍고 난 다음에 그 그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뭐 해갈 같은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타당하냐, 더 어떤 그런 기억 속에서 주로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넷플릭스의 블랙미러라고 하는 시리즈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런 기억 속에 이제 갇혀가지고 막 못 나오고 막 이런 어떤 어두운 스토리를 뭐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더 악 영향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2번 이별하는 것과 같았다. 뭐 괜찮냐? 뭐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주로 이제 그런 물음들이 이제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글쎄요, 그러니까 나연 어머니는 잘 지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최근에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송이 끝나면 이런 사례자나 출연자분들을 잘 못 봬요. 되게 좋은 관계를 맺는 PD들도 있거든요. 막 놀러도 같이 가고 막 이렇게 정말 근데 제가 이게 고질병인데 어떤 분의 어떤 스토리를 깊게 담으면 그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연락을 막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지내신다는 것을 멀리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만나 뵀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만나면 막 PD님 왜 이렇게 연락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설레발 저는 뭐 요즘에 어머니 뭐 요즘 사업도 하신다는데 막 이러다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으로 좋은 이벤트로 얘기를 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시련을 겪은 게 가을이었는데 또 이제 창밖에 가을이 되니까 아마도 그러시겠네요라고 이렇게 딱 던졌더니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거가 전혀 뭐 기능적으로 슬픔이 뭐 덜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대화로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는 좋은 이벤트였고 저에게도 그분의 어떤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였지만 그게 뭐 힐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거 역시 그냥 어떤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가을이 오면은 어머니는 또 딸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다만 딸 생각을 하는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상한 PD의 제안과 함께 어쨌든 그 해에는 딸의 기억을 수집을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USB를 뭐 PD한테 주면서 어쨌든 어떤 기억으로 다시 한번 했던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 그 정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양쪽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될까 아니면 뭐 더 나빠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물음들이 있고 또 어떤 스타트업들도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어떤 VR 치료, 힐링,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추모의 어떤 다른 형태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일의 어떤 패키징 이게 가능하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하나 있었고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나와 너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걸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뭐 어쨌든 어머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강릉의 미래를 만나다라고 했는데요. 시장님이 나중에라도 보시면 좀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 담론이라고 하는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큰 대주제 속에 굿컨센트를 지금 대학생과 일반부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허균 헌안설원의 이 장소가 정말 멋지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이 지금 됐고요. 실험정신상을 받으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많은 상을 받았지만 강릉에 처음 콘서트로 또 오셨던 것처럼 강릉이 아까 그 신곽석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강릉이
정말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정말 많은 걸 했지만 또 다른 시작을 또 하는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구글 코리아가 공모전을 하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없던 것을 제시하세요. 이게 공모전이에요. 그걸 고민하셨던 것 같고요. 자, 한 분만 더 한번 네 질문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책 잘 읽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이 책을 받으면서 저랑 이렇게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봉사냐면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가족을 먼저 보낸 후에 그 상실감을 많이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족을 보낼 수도 있고 긴 기간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은 마지막 남은 거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피디님께서는 페이지 58쪽에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척 공감했고요. 정말 이 아이디어가 저희가 앞으로 4차 혁명의 메타버스를 저희가 책을 읽고 또 이 책을 보므로 인해 가지고 한 발 이렇게 앞서가는 이렇게 시민이 된 것 같고요. 좀 더 훌쩍 큰 독서 포럼이 된 것 같아서 무척 흐뭇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보다는 감사의 메시지, 독자가 전하는 감사 메시지 같고요. 선생님 한 분 더. 네, 네. 피디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은 개인의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더 발전된 주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처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은 피디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이 만들고 자본이 들어가서 목적이 있게 만들고 이러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약간 조심스러운 점, 이런 우려되는 점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당연히 우려되는 지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먼저 가본 걸 수도 있죠. 뭐 감히 말하자면은 이런 형태의 뭔가가 있다는 거를 보여드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떤 또 사업이 이익이 나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기억이라는 거에 많이 천착을 했는데 그 기억은 되게 사적인 부분도 있고 그 사적인 부분의 기억을 어느 정도 어떤 상황 속에서 살렸을 때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만큼의 어떤 구체성을 띌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짓을 했던 각도나 뭐 그 사람 특유의 어떤 표정이 우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과 했던 기억은. 이제 그거를 어떤 구현을 해서 그게 어떤 공간 안에 구현됐다고 치면 저는 그게 가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양으로 소통을 증대시켰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잊혀질 권리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있듯이 좀 어두운 쪽으로 어떤 기억들이 이 사람의 어떤 나쁜 면만 이렇게 크게 남아가지고 좀 사실 그 가상 세계가 우리 실제 세계를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떤 기억이나 그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것들이 조금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데 네, 그런 가능성을 좀 같이 생각한다면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뭐 좌지우지 하겠지만 그 전에 아마 이제 상상을 저도 이제 많이 상상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방송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이 이게 어느 시간에 내야 시청자가 많이 올까 이런 고민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도 되게 순수했다고 느껴져요. 요즘에는 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놀랍게도 진짜 PD 나부랭인데도 시간이란 무엇일까? 이를테면 기억이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산다는 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많이 합쳐져 있으니까 뭐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시간, 뭐 기억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는 대단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이 구글의 어떤 대단히 위대한 엔지니어들의 모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요소가 결합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막 머릿속에서 우리 엄마의 어떤 이런 모습이 혹시 3D 싸이월드 같은 거 안에서 아까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제 또 PD니까 직업 정신으로 막 이렇게 요클렐레 하실 때 어떤 손 이런 걸 이제 타이트하게 막 타이트샷을 이렇게 봤죠. 어머니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기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이 강릉에서 그러면 아름다운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어두워져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마 그 솔밭 아래에 부스에서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흔하게 보통 콘서트를 하면 저자 사인회 이렇게 저자 사인회 생략하고요. 부스별로 다니시면 필요하면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저자는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소량 아래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끝에 메시지에 잊혀질 그 권리라고 하는 말씀이 덤덤하게 메아리를 치는군요.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장에서 계속 같이 좀 가실 거예요. 그러실 거죠? 어떤 얘기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아주 멋지게 독자들이 또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김종우 작가님 함께 하실 거니까 자, 여기 메시지 주신 우리 김종우 PD님 작가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잠깐 저희가 지금 소량으로 가서 이 이후의 어떤 토론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몇 개가 있을까요? 230개. 몇 개가 있을까요? 230여 개 있습니다. 최고의 인문학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변을 못 하시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문학 도시는 어딜까요? 답변이 작으시네요. 각 지자체마다요 평생 학습관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평생 학습관은 어딜까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미래는 디지털 사회이죠. 미래 디지털 사회, 첨단 사회에 가장 앞서가는 작가는 누구라 생각하시나요? 잘 안 들려요. 아, 그러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잘 하시네요. 최고의 인문학 도시에서 최고의 인문학 작가를 만난 최고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학창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최초의 국문소설 허균이라고요? 최초의 국문소설 홍길동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홍길동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부스별로 다니실 거예요. 이제 메인 행사가 잠시 후에 곧바로 10개의 부스에서 이야기 토론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허균의 사상도 만나고 홍길동전 이야기도 만나고 너와 나를 만나고 우리의 미래를 만나실 수 있도록 우측이네요. 멋진 토론 부스장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거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안전하게 빨리 이동을 하시고요. 조별로, 부스별로 아마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아래 가셔서요. 8시, 네. 8시까지 여러분 토론을 진행하시고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